네, 반갑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님은 평생 동안 국방 분야에 전문성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아주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토론회를 지금 자주 개최해서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공동 주최하신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학자로서도 그렇고요, 아주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시의적절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6차 수소 폭탄 실험과 IRBM, 또 ICBM 등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얘기를 군 수뇌부 인사와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만났던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바 있습니다. 미군은 모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외교관들이 평화를 위한 외교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해리스 사령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평화는 단순히 평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또 평화를 외쳐본들 그것은 그냥 나약한 평화주의자의 공격물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힘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틈새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안보가 정말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민간인도 대거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의 행태를 보면 마치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홍위병을 만들어서 정적들을 인민재판하고 마녀 사냥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적폐청산의 대상과 기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만 한정되어 있는지도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적폐라는 것도 이렇게 특별한 유통기한이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으로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과 우리 군의 위상이 흔들리고 타격을 받고 허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수장이었던 세 사람이 이미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겠죠. 그러나 국정원의 컴퓨터 메인 서버도 외부인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 모두 까발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지면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앞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행했던 업무들이 정치적인 이념의 잣대에 의해서 다시 재평가되고 편집되고 삭제되고 부각된다면 국정원 요원들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앞으로 정권의 신여 호수아비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 정보 공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서도
국방, 외교, 안보,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은 공개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한다 해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극히 일부 댓글 문제로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전 실장을 열흘 넘게 구속한 일도 지나친 처사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전 국방부 장관, 전 국가안보실장의 모습을 보고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대북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북한군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입니다. 군의 사이버 사령부에 아주 극히 일부 정치적인 댓글 사건으로 구속부터 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였습니까? 북한은 지금 대남 사이버 테러를 강화시키고 있고 해외 테러 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사이버전 핵심 부대인 정찰총국 121국을 확대 개편해서 이 부대를 최고사령관인 자신의 별동대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군의 사이버 사령부 자체가 적폐청산 과정에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도 북한의 사이버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국내 여론이 춤을 출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안보 위기입니다. 한순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가 완전한 평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가 담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하고도 충분한 미사일을 개발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태에 늘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지난 13일에 있었던 북한군 병사의 JSA 월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귀순 병사가 차를 타고 질주해서 JSA에서 총탄을 맞고 MDL을 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군이 그냥 CCTV를 통해 지켜만 봤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JSA에서건 또 아니면 다른 군사 분계선에서 귀순 병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만 본다면 이것은 교전수칙 운운하기 전에 반인륜적이며 군사적인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전수칙도 바뀌어야 합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를 지키고 국민 통합과 화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YS서고 2주기 추도식에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백승주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세미나가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또 확실하게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